자, 이번 시간에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소비가 얼어붙는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면 이 대표적인 예로 이 주택시장과 토지시장 그리고 주택금융시장 이 세 가지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주택시장의 상황을 한번 참고해 봅시다. 이 4월에 이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전월 대비 40% 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73,531건으로 이 3월에 비해서 32.3%까지 감소를 했고요. 이 수도권은 36,852건으로 전월 대비 무려 43.3%까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거래량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16 부동산 대책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이 주택 시장까지 위축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2018년 9.13 대책 이후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했던 지난해 동월보다는 거래량이 증가하기는 했습니다. 이 수도권의 경우는요, 전년 동기 대비 일단 45.3%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전국적으로 28.9%가 증가했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했던 9억 이하의 주택이나 비규제 지역 주택에서 일단 단기적인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바로 이 풍선 효과가 나타났던 이유가 이 6월 전 양도세 중과 완화 혜택을 받으려는 그런 매물들이 소화되기 때문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작년이야 이 부동산이 하락했던 명확한 이유가 있죠. 왜냐, 9.13 대책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이 급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의 주택매매 하락 현상은요, 작년에 부동산 규제하는 또 다른 바로 코로나발 소비 위축이 그 한 축을 현재 차지하고 있죠. 자, 그래도 이 언론에서는 작년 대비 주택 매매가의 상승은 여전히 급등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찌라시를 뿌리고 있는데, 자, 사실 작년의 실적보다는 올해 2월과 3월에 이 실적 거래량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결국 주택 부동산 시장은 이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그리고 그 수급의 현황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시장인데요. 자, 전월 대비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이제는 지역별 주택 가격 불균형적인 편차의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 전국의 주택 매매 전망 지수는 8개월 만에 전부 하락 포지션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 특히 수도권 쪽의 주택 매매 전망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히 서울에서도 이 강남 지역과 강북 지역, 이 두 지역이 현재 매우 큰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처럼 강남과 강북의 부동산 하락폭이 커지는 이유는요, 이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아까 말씀드렸던 1216 대책으로 서울 지역의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만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던 그러한 상황 때문에 현재 강남과 강북 지역의 이 부동산 하락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비강남 지역에 15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들 역시도 가격들이 서서히 15억 원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마포구의 주요 단지인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는요, 지난해 11월 평균 가격이 15억 5천만 원의 정점을 찍어서 지난달 4월에만 14억 5천만 원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부동산 버블이 고가 아파트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 이제 그 꼭대기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 국내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요, 폭락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급락을 한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인구 감소가 진행됨에 있어서 이 전염병이라는 천재지변과 맞물리고, 거기에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서서히 장기간의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옳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매매 부동산 규제와 하락 현상이 모든 주택매매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락장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주로 강남의 초고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부동산 규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영향으로 하락폭이 형성되었을 뿐이지, 대출 규제에 비교적 자유로운 15억 이하의 아파트와 비강남권 아파트의 청약률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이러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자, 하지만 지방권인 광주, 대구, 울산, 대전 등의 이 5대 광역시, 이쪽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서서히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7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투자 심리를 이끌었던 수도권과 지역 호재들까지 모조리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주택 매매가 하방 압력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동안 계속 침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결국 서민들이 주거를 목적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투기성의 성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껏 부동산 투기를 감행했던 투자자들의 손실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5대 광역시의 부동산 하락 이유에 대해서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값의 하락세의 여파가 지방까지 그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로 인해 대구, 부산 등의 지방광역시의 대형 아파트 값이 현재 10억 원을 넘게 급락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자, 강남 아파트 가격 하락 이후부터 꾸준히 서울 외곽과 수도권, 지방의 순서대로 집값 하락세가 확산되는 패턴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발 경제 타격과 대면 기피 현상, 여기에 지역 인구 이동이라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인해 부동산 상승의 기대감과 여력이 점차 시들어들고 있고요. 수도권 다음으로 투자 수요가 집중되었던 경기도와 인천 역시도 이 주택 매매 가격의 상승세가 강남 부동산 하락의 영향의 여파로 인해 동시다발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경기도를 포함해서 대부분 지방 지역을 가릴 것 없이 급등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바로 서울에서 비교적 저렴한 곳에서 전세를 살았던 이 젊은 층들이 집값 하락에 따른 전세값의 상승으로 인해 결국 지방이나 경기도로 주거지를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전세값이 전국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의 현 문재인 정부는요, 부동산 투기꾼을 때려잡겠다라는 기준이 없는 아주 애매모호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현재 정당한 세금을 내며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일반 서민들까지 타격을 주게 되었던 상황은 물론이고요. 전세값만 더욱더 상승하는 효과로 인해 서민들의 허리가 휘어지고 있는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면서 엉성하게 내놓은 116과 220 대책들이 경기 지역 집값을 잡기는커녕 전세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지방에서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기 시작하고요. 부동산 가치가 이제 새로운 규제로 인해 상승하지 못하게 된다면 전세금과 매매가의 갭 투기가 활개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갭 투자자들이 돈을 빼버리게 된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의 문제의 심각성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전세값이 폭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보다 전세로 잔류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폭등을 하는 것인데, 대부분 전세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집값이 더 떨어지길 기대하거나 청약을 노리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률이 높다라는 현상만으로 이 부동산 시장의 화랑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현재 청약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은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15억 이하의 아파트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는 앞으로 부동산 규제로 인해 구매 매력이 점점 하락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에 이런 여력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대전을 제외한 5대 광역시가 아직은 힘겹게 이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자, 과거 높은 상승세를 꾸준히 지속하고 있었던 대전조차도 코로나 사태가 터진 3월 이후부터 그 상승폭이 서서히 축소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부동산 상황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때문에 대면 기피 현상이 일어났고요. 이로 인해서 분양 시점이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2개월 연속 주택 물량은 2만 호 이하로 제한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리고 현재도 분양 예정 물량은 차고 넘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된 주택 물량을 풀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매매하려는 사람까지 줄어들고 있고 더욱이 저렴한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만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의 부동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과 2022년에 정부가 아파트 신규 물량을 줄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고, 국토부도 말씀드린 이유들로 인해서 아파트 신규 물량을 줄이더라도 별 걱정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발표한 규제 대책에서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을 20%까지 인하를 해버렸고요. LTV죠. 자,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주택 담보 대출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것을 금지했던 이유는 바로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사람들은 전세를 놓지 못하게 됐고요. 그대로 입주해버리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규제로 인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대략 1만 가구 이상 입주가 쏟아졌던 서울 강동구 같은 경우는요, 입주 초반 주춤했던 전셋값이 또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동산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현재 많은 돈들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현금 이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무려 141조 원이라는 이러한 부동산 투자금들이 지금의 코로나 사태를 기회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투자자들의 돈들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넘어가게 됐고, 결국 이것이 동학개미 운동을 이끄는 가장 큰 주축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동산에서 투자돼야 될 돈들이 갈 곳을 잃고 이것이 주식시장으로 스며들었다는 것인데, 결국 뭐 제대로 된 이 투자의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주식도 현 상황에서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모두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토지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 4월에 전국 토지 가격을 보자면 2월달 대비 0.97% 정도가 상승하긴 했는데, 이게 사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바로 수도권의 신도시와 재개발 지정의 호재로 인하여서 수도권과 인천, 경기의 토지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났는데, 수도권과 인천, 경기,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세를 보자면 2월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폭이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대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2월부터, 그리고 다른 지방 지역은 3월부터 토지 거래량이 현저하게 감소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지가 변동률 상승폭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토지 가격이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데 반대로 집값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이것은 사실상 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결코 좋지 않은 현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뉴스에서 주택 매매가가 부동산 규제와는 다르게 상승하고 있다, 반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뉴스들은 바로 주택과 토지의 상관관계를 보지 않고 그냥 이 주택의 부동산 시장만을 내뱉은 정보임을 우리가 눈치채야 합니다. 자,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도권을 뺀 나머지 3월 전국 토지 거래량은 대략 38만 필지 정도 되고요. 전월 대비 0.5% 감소한 그러한 수준입니다. 더욱이 수도권 토지 거래량이 2월에 비해 3.2% 반등했던 그 이유도 최근 3기 신도시 지정 개발 호재로 인해서 토지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신도시 토지 가격이 상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도시 건축에 따른 인프라, 즉 사람이 신도시에 얼마나 많은 주택 거래를 매매할지 이 점을 알아야 되지만 현재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신도시 청약률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25.7평 미만의 아파트만을 분양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도시에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평수의 부동산 물량이 과연 얼마나 소화가 될 수 있을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비수도권 지역에 또 다른 충격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수도권 신도시 개발은 서울의 주거 및 교통 문제 등의 해소를 그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건설이 됐는데, 자, 결국 인구와 산업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까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도록 과속화만 만들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지방 도시들의 집값 하락 등이 동반되는 현상만 나왔을 뿐입니다. 결국 지금의 신도시 추가 건설은 앞으로 더 부동산의 불균형적인 현상을 심화시키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토지와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것 또한 부동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도권 신도시 개발은요, 지금 수도권 인구 이탈 현상을 잡아보겠다라는 그러한 명분이 상당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매우 낡은 사고방식이고 무지몽매한 계획이죠. 정치인들이 결국은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수도권에 잡아놓겠다라는 그러한 상황인데, 자, 부동산 투기꾼들의 돈까지 받아먹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 신도시 정치 계획은요, 결국 돈 많은 부동산 투기 큰손들이 자신들이 구매한 집값을 언제든지 인위적으로 다시 뻥튀기 할 수 있는 이런 명분도 함께 만들어주기 때문에 결국 큰손들의 또 다른 돈벌이로 전략될 상황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새로운 정권이 아무리 새로운 부동산 규제 대책을 만들고 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해도 결국 그것을 빠져나가서 부동산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이 투기꾼들은 계속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됐다라기보다 통계적으로 하락이 될 수 있겠지만 편향적으로 올라가는 부동산의 그 지역은 또 미친 듯이 급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건 마치 집장촌 지검역 선거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집장촌을 규제를 한다고 해도 결국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음지로 들어가 버리는 것처럼 부동산도 그러한 상황이 이 투기꾼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과거부터 이 부동산 투기 세력들은요, 10년간 우리 이 국내의 신규 주택을 약 245만 채를 쓸어 담았습니다. 이 정도면요, 신규 주택 절반 이상이 바로 투기 세력군의 손에 들어간 것이고, 이 투기 세력이 담합하여서 지금까지 주택 가격을 올린 것이죠. 부동산 투기 세력들 당연히 와해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동산 규제는요, 우리가 장기적인 부동산에 대한 이런 하락을 걱정하는 그러한 규제가 아니고요. 뭐 대출 강화, 그러니까 대출 규제 강화와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증가, 뭐 어쨌든 이런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규제는 상당히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차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이번 정부가 이번 부동산 규제 대책과 더불어 장기적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이러한 장기적인 플랜까지도 동시에 계획을 해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 그러한 흔적은 보이지 않고 이 일시적인 차단에 의한 응급조치적인 규제만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러한 규제를 계속해서 만약에 뭐 이 장기 플랜 없이 계속해서 지속해 나간다면 결국 투기꾼들은요, 새로운 허점을 찾고 부동산의 폭발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또 만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지금처럼 단기적인 플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단기적인 플랜으로 부동산에 과열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플랜으로 부동산을 투기꾼들로부터 막아냄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이번 정부가 추진해야 될 부동산 규제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중에 돈이 좀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풀린 돈들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 말은 맞습니다. 기준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대출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투자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거, 이거 상당히 교과서적인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코로나가 세계적인 유행으로 번지기 시작하면서 실물 경제가 잔뜩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는 부동산이다 라는 이런 교과서적인 공식으로 다가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거기에다가 이번 정부가 코로나 전부터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 대책을 했죠. 9억 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20%로 조여버렸고 15억 원이 넘는 주택은 담보대출을 아예 금지시켜버렸고, 자,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부동산에 대한 흐름, 그러니까 투자가 매우 매끄럽게 흘러갈 리는 없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한 문제점, 흘러가는 흐름은 이쯤에서 끝내고, 자,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부동산의 흐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현재 금리 인하와 부동산 시장의 규제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러한 부동산 규제 속의 금리 인하 현상은 오히려 부동산의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의 저금리 정책은 현 시장에서 이 전염병으로 인한 단기적인 흐름으로 이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매도를 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을 판다고 해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매수를 하기보다는 일단 잠시 부동산과 전염병 사태를 조용히 관망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판단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 국내에 풀린 많은 자금 역시도 매우 제한적인 소비 형태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보다는 지금의 소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업장을 유지하려고 대출받는 경우가 더 크기 때문에 현재 자금의 유동성이 집값을 자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풀린 유동성 자금은 소비 위축의 국면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 정도일 뿐이지 신규 투자를 촉진시켜서 실물 자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여력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수준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같은 시기에 그렇다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을 지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지, 투자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투자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자면 비축이죠. 그러니까 총알을 우리가 비축하는 거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거죠, 투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금이나 달러와의 보유 쪽으로 이 투자금을 일단 이 보유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굳이 부동산에 그래도 투자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월세가 나오는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옳은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너무 예금 금리가 저금리입니다. 이런 금리로 뭘 하겠습니까? 결국 월세가 나오는 다가구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이 예금 금리보다 안정성은 다소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자영업자 같은 상업시설의 임대 수익 실적이 현재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곳에 투자한다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 오히려 반대로 주거 목적의 수익형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급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그러함에도 위험할 수 있다. 차라리 기회가 올 때까지 우리가 투자처를 총알을 비축하고 있는 것이 더 맞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구독자의 요청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방송을 했는데, 자, 현재 글로벌 경제가 이 코로나로 인해 충격을 받는 와중에 아파트 신규 물량은 서서히 축소가 되고 있고, 여기에 이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부동산 버블의 충격이 한동안 서서히 장기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자, 지금 같은 시국에 잘못된 뉴스나 찌라시에 현혹되어서 부동산에 섣불리 투자는 어리석음을 피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